근데 이게 M5 컴페티션보다 4천이 더 비싼데 이 돈 주고 이걸 누가 사냐는 거야. 네,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란입니다. 야. 자, 무려 국내 14대 한정 판매된 M5 CS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M 브랜드에서 만드는 이 CS 차량들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전에 리뷰했던 우리 까마뇽의 M4 CS 같은 경우에도 겁나 깠죠. 겁나 깠는데 이제 뭘로 깠냐, 결국에는 큰 돈 들이지 않는 선에서 그냥 CS라는 라인업 하나 더 만들어서 그냥 뭔가 조금 더 스페셜해 보이도록 차를 그냥 살짝 만져서 그냥 한정판 느낌으로 좀 이렇게 소수정예로 판매하면 한참 더 가격을 올려도 이걸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그걸 잘 알고 있는 BMW의 그냥 상술이다 이거는. 맞잖아. CS면은 일단 수치적인 것만 보더라도 공차 중량이 20kg 줄어들었대. 장난해? 그리고 해외에는 그나마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M3, M4 CS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긴 해요. 한 5kg에서 10kg 정도. 왜냐? 카본 후드까지 들어가거든.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나라 BMW 코리아가 인증 비용을 좀 아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우리나라에는 그것조차 빠져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럼 고작 20kg 가벼워진 차체에 똑같은 댐퍼에다가 스프링만 바꿔가지고 차고만 좀 눌러놓고 타이어 편평비, 타이어 폭만 갖다 넓혀놔가지고 그냥 도로에서 놓으면은 엄청 타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튜닝을 해놓으면 당연히 성능이야 좀 좋아지겠지. 그런데 과연 이게 수천만 원을 더 받고 팔만한 가치가 있는, CS라는 마크를 붙일 만한 이게 가치가 있는 차냐? BMW가 생각을 하기에도 좀 민망했을 거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문짝에다가 미친 짓을 했을 거다. M3, M4 CS 같은 경우에 도어 트림에 수납함을 다 삭제를 시켜버렸죠. 네. 암레스트도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암레스트 안에 있는 수납함도 없어요. 그리고 도어 손잡이도 없어가지고 끈 하나 매달아놨는데 그 끈 하나 매달아놓은 위치도 앞에다가 매달아놔가지고 이게 문을 닫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거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M3, M4 CS만큼이나 실망한 건 아니었지만 M2 CS에서도 사실 저는 이 컴페티션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이렇게까지 비쌀 이유가 있는 차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큰 장점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점들만 눈에 보였고. 자, 그런데 이 M5 CS에 와서는 그 생각이 조금은 깨질 수 있을 것 같다. 자, 일단 변속 느낌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BMW M에 ZF가 들어가 있는 차들 치고 제가 좋게 평가한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형 M4도 마찬가지였고 M8 컴페티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변속기가 바로 이 M5 변속기였는데, 진짜 BMW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신형 M4, 신형 M3, 그리고 심지어 M8에까지 완벽하게 삭제시켜버린 이 토크 컨버터 미션임에도 만들어줄 수 있는 변속할 때 이 미친 변속 충격, 이거를 다 삭제를 시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게, 아니 M5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M5에는 그런 세팅을 해놓고, 야, 더 펀카로서 더 운전을 재밌게 만들어줘야 될 M4에는 왜 안 하는 건데? 그리고 M8에는 왜 안 하는 건데? M8, M4 왜 이렇게 둘 다 그냥 마냥 부드럽기만 한 거야? 이게 무슨 M이야? 그래, 빠른 건 알겠는데 운전자가 재밌게 느낄 만한 포인트가 너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M5 CS를 다시 타보고 있는데 역시나 심지어 지금 이 CS 같은 경우에는 노멀 M5나 컴페티션 모델보다도 이 변속할 때 뒤통수를 이렇게 탁탁 쳐주는 것 같은 이 기분 좋은 진짜 이 뒤통수를 맞는데 기분 좋은 것 같은 느낌은 차 탈 때 말고는 없지 않을까. 그런 기분 좋은 변속 충격이 진짜로 꼭 고RPM에 가서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저 RPM에서까지, 지금도 그냥 뭐 3, 4천 RPM에서 변속 한번 때려볼게요. 아니, 겁나 빠른 거는 그냥 이제 기본이고, 그냥 미친 듯이 빠른데 어떤 RPM에서든 되게
기분 좋은 변속 충격을 만들어준다. 그런 기분 좋은 변속 충격이 노멀 모델이나 컴페티션보다도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그래서 요 M5 CS 같은 경우에는 이 변속기 세팅부터도 노멀하고 컴페티션과는 다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면서 공차 중량 말씀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이런 변속 충격이 좀 더 몸으로 경쾌하게 많이 와닿을 수 있는 게 어쩌면 공차 중량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얘는 M2나 M3, M4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무게를 감량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았겠죠. 뭐 디테일한 옵션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약 한 70kg 정도 감량이 된 것 같습니다. M4CS 같은 경우에 20kg 감량이었으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M3나 M4처럼 무슨 뭐 도어 트림의 수납 공간을 없앤다던가 뭐 암레스트를 없앤다던가 뭐 이런 미친 짓 하지 않고서도 70kg를 감량을 한 건데, 70kg면은 여러분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성인 남성 한 명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옆자리에만 사람 한 명 타고 안 타고도 느낀단 말이야,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70kg나 되는 말도 안 되는 무게를 이 차에서 빼낸 결과 공차 중량이 1800kg대에 들어왔고요. 덕분에 이 큰 차의 스티어링 느낌이 코너에서, 이게 5 시리즈거든요. 네, 그 중형차입니다. 중형차. 그리고 BMW의 전매 특허죠. 이런 돌아이 같은 코너링 성능을 만들어내면서 승차감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컴포트 모드에서 물론 하드예요. 물론 하드한데 뭐 M550i처럼 뭐 같은 바디에 뭐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한 차량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극단적으로 뭐 G80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드한데, 이 1.8톤짜리 무게를 가지고 있는 차를 코너에 집어 던져 넣고 나서도 스티어링의 그 미세한 각도에 따라서 앞대가리가 진짜 너무 시원하게 슉슉 돌아가주는 이런 스포츠성을 가진 거에 대비하면 진짜 이거는 BMW가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거, 진짜 자기들 실력 발휘를 좀 뭐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지난주에 리뷰했던 i4 M50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공차 중량이 뭐 2톤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차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핸들링을 만들어준 것처럼, 지금 이 M5 CS 또한 진짜 뭐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도대체가 한계의 영역이 어디인지 공도에서는 절대로 가늠이 안 되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차를 공도에서는 이 차의 한계 영역까지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M4CS나 M3CS에 비해서 더 대단한 거는, 이 모든 대단한 성능의 업그레이드를 함에 있어서 타이어 폭을 가지고 장난치진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얘는 M5 컴페티션하고 동일한 타이어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더 하이 스펙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기는 하지만 타이어 폭을 건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노면이 불규칙한 곳을 편하게 쏘고 다니기에도, 이 차를 만난다거나 했을 때 차가 노면을 타는 일이 일단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운전자는 어디까지나 길만 똑바로 쳐다보고 그냥 이런 도로에서는 속도가 얼마가 됐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스티어링만 그냥 털어 넣으면 되는, 뭐 거기에다가 뭐 M5 컴페티션에서 이미 익히 성능을 보여준 전자식 X드라이브까지 이제 합세해서, 참고로 여러분 그 드래그 하는 데 가잖아요. 드래그. M5가 보통 이제 다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제가 A45 AMG 리뷰하면서 이게 고성능 차를 이렇게까지 쉽게 운전할 수 있는 차가 또 있을까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제 400마력, 300마력대에서는 A45가 그런 차였다라고 하면은 이 600마력이 넘는 차에서는 이 M5 CS 간의 그 수식어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런치 컨트롤, 지금 이 덩치를 가지고 이 정도 코너에서 자,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이 딱딱한 승차감, 이 지랄같이 운전하는 거를 다 버티고 여기에 잘 매달려 있는 이 녀석은 게이지카에서 나온 맥세이프 버전 2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S22 플러스인데 요즘에 맥세이프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휴대폰 케이스들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맥세이프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고속 충전까지 다 지원하거든요. 갤럭시 같은 경우도. 그리고 여러분, 요게 게이지카에서 나온 맥세이프 거치대 버전 1 때도 좀 그랬고, 그 다른 제품들도 맥세이프 거치대는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사이즈 있잖아요. 요 사이즈가 아이폰 13 프로의 카메라, 그 바주카포 카메라에 싹 걸려가지고 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게이지 것도 요 전에 그랬었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폰 13 프로까지 사용하실 수 있게끔 사이즈를 완전히 줄여가지고 버전 2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요 디스플레이랑 안 붙어 있는 거거든요. 완전 매달아 놓은 건데,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도 휴대폰 무게까지 버티고도, 아까 제가 계속 운전하면서도 보셨겠지만 얘 거의 안 흔들리거든요. 아예 거의 흔들림이 없거든요. 휴대폰 무게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몸뚱아리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휴대폰까지 물렸을 때도 유리흡착식으로 걸어도 흔들림이 거의 없는 거죠. 네. 유리흡착식 거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거치대도 무겁고, 그 무거운 거치대에다가 또 휴대폰 올리니까 그 무게가 합산이 돼가지고 여기서 제대로 지지가 제대로 안 되고 막 흔들리고 잡소리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싫어하시는 건데, 얘는 이번에 이 뒤쪽에 나온 흡착식 거치대 있죠. 네. 얘도 일단 되게 견고하고요. 아무튼 요것뿐만 아니라 뭐 게이지카의 휴대폰 거치대 종류가 많죠. 제가 그 속초 TV 할 때 사용하는 와이드 H 폴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부터 시작을 해서 뭐 플립용 거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쿠폰 코드 모트라인 입력하시게 되면은 오늘부터 20% 할인. 네. 쿠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네. 할인해드리는 동안 많이들 또 구매해 주시고요. 참고로 게이지카는 백화점에도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다. 네. 현대백화점 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전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거치해 놓고 붙이고 다니는 용으로도 저는 잘 사용을 하거든요.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뭐 게이지카답게 상당히 깔끔한 포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들 활용하시고요. 자, 세운 김에 시트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운전석 시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께서 시트 좀 디테일하게 찍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로 요 헤드레스트에 있는 문양은 뭐 묻은 게 아니고 뉘르브르크링입니다. 자, 이 비슷한 레이아웃을 우리가 이제 신형 M4에서도 한번 봤죠. 그런데 요거는 이게 참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시트인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이 가운데 튀어나와 있는 이 녀석이 미친 듯이 불편합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아무리 편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보려고 해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허벅지가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걸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그 다리 길이에 따라서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주분께도 여쭤봤는데 차주분 역시나 요 녀석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차주분께서는 또 이제 이 옆에 허벅지를 지탱해주는 볼스터 있죠.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옆구리를 지탱하는 지금 요 녀석이 또 너무 불편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총체적으로 그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사람을 찾는 게 사실 좀 어려운 시트 아닌가. 어딘가 하나씩은 불편할 수 있는 시트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좀 아시고, 요 시트는 충분히 장시간 좀 경험해 보신 다음에, 이 M5CS 뿐만 아니라 신형 M3, M4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요거는 꼭 한번 좀 충분히 경험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뒷자리도 좀 앉아볼게요. 이게 뒷자리가 시트가 2개밖에 없거든요. 자, 뒷자리는 뒤에서 봤을 땐 진짜 예술이다, 예술. 그 누가 뒷자리 가운데 앉아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그 댓글을 볼 때까지만 해도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뒷자리도 지금까지 본 모든 양산차 뒷자리를 통틀어서 가장 완벽하게 버킷시트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나메라 GTS 뭐 이런 거 비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앉아보면 진짜로 이거는 뒷자리도 사람 태우고 트랙을 들어가란 얘기였나 보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 정도의 착좌감을 보여주고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시트 자체에 쿠션감이 없다 뿐이지, 이거는 앞좌석 시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쿠션감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게 승차감이 더 안 좋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이기도 할 텐데, 일단 시트에 쿠션감이 없는 것만 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이 앉아있는 자세만 생각을 한다면 말이죠, 이 엉덩이 부분이 완전 안쪽으로 확 꺼져 있잖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올수록 쫙 올라오죠. 시트가 이렇게 쫙 올라오죠. 덕분에 뒷자리에서도 이 허벅지의 끝단이 시트에
거의 완벽하게 지지가 되고 뒷자리에서도 시트에 폭 파묻혀 있는 느낌을 제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쿠션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하드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 하드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쿠션감 때문에 좀 불편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뒷자리에서 막 자세 자체가 막 불편한 차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네.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딴 걸 다 떠나서 멋지다. 예, 멋지다. 하지만 아쉬운 거는 여기는 암레스트는 그냥 좀 남겨놓지. 좀 이거는 오바했다. 이건 오바했다. 자,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자, 그리고 달릴 때 승차감 말고 이제 일상 영역에서의 승차감은 어떠냐? 그래서 이제 자, 지금처럼 그냥 위아래로 반듯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냥 컴페티션보다 조금 더 하드하다 정도 생각이 드는데, 좀 이렇게 좌우를 불규칙하게 치고 넘는, 아니면 한쪽만 매너를 밟는다던가, 네, 요런 한쪽만 요철을 만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M5 컴페티션에 비해서도 약 한 50% 정도는 더 하다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BMW가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좌우의 롤까지 잡으면서 모든 영역에서의 이 요철을 다 잡아내려면 결국에는 벤츠가 가지고 있는 그 매직 바디 컨트롤이나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로 가는 거 말고는 아마 답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포츠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등가 교환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추정입니다만 컴페티션과 이 CS가 기본적으로 스프링이 다른 거는 맞고요. 네, 스프링이 다른 게 들어가 있는데 왠지 스테빌라이저도 얘가 좀 더 두꺼운 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차고만 좀 더 낮아졌다라고 해서 이 정도까지 방금도 네, 이 정도까지 좌우로 생기는 요철에 이거를 이 정도까지 못 잡아낼 것 같지는 않고, 네, 아무튼 이 미친 성능에 맞게 스테빌라이저까지 좀 다른 게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네, 안티롤바가 다른 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서 너 M5 컴페티션보다 이 차를 더 큰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냐? 라고 한다면 역시나 저의 대답은 또 아니다 입니다. 왜 앞에서 지금까지 말했던 거랑은 좀 다르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BMW가 이런 중형 세단 사이즈의 차량에 가벼워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8톤이 넘어가는 무게에, 물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막 그 가벼워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진짜 미친 코너링 성능을 만들어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한 게 맞고요. 하지만 돈을 더 주고 말고를 떠나서 이 CS로 오면서 얘도 M4CS나 M3CS처럼 좀 감수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겠죠. 그냥 딱 하나만 말씀드려도 끝날 것 같은데 주행보조 장치가 없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빠져 있어요. 뭐 그러면은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는 되냐? 안 됩니다. 정말 오로지 크루즈 컨트롤만 돼요. 네.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M5 컴페티션에 들어가 있는 시트 있죠. 그 시트가 슈퍼 세단에 딱 잘 어울리는 시트가 아니었나. 네, 요거는 아무리 M5 CS고 뭐 그래 뭐 630마력에 뭐 그래 다 알겠어, 다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좀 과하지 않나. 이건 정말로 트랙에 들어가야 되는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자꾸 드는 거고. 그런데 과연 누가 이 차를 타고 트랙에 들어갈 것이냐? 트랙에서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감성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더 빠른 M3, M4가 있는데 누가 이걸 가지고 트랙에 들어가겠나 싶은 거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배기음인데요. 개인적으로 잘 티가 안 나면서도 은은하게 배어있는 좀 멋진 배기음을 좋아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너무 점잖아졌다. 너무 오히려 CS라면은 조금은 더 격한 사운드를 내줘도 될 법했는데, 조금은 더 팝콘 소리도 선명하고 뱅 사운드도 조금은 더 커지고 팔기통의 사운드도 CS니까 조금은 더 선명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을 봐도 조금 더 시끄러워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배기 사운드는 컴페티션에 비교한다면은 더 박력이
없어진 거 아닌가. 네, 정말 변태 같은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이즈에, 이 가속력에, 이 변속감에 정말 뭐 어느 속도에서건 스티어링에 타각을 넣는 게 무섭지가 않은, 부담스럽지가 않은 그런 코너링 성능까지, 사람으로 따지면 정말 대단한 피지컬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운동선수인 건 맞는데, 이 감성적으로 교류가 좀 힘든, 손이 많이 가는, 피곤한, 말이 잘 안 통하는, 좀 그런 느낌인 거죠. 자, 하지만 뭐 이랬거나 저쨌거나, 아까 처음에도 보여드렸지만, 얘가 일반 M5 컴페티션보다 약 한 4천? 4천? 더 비싸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들어온 물량은 끝났습니다. 완판이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차를 구매할 때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리는데, 때로는 우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딱 하나에 꽂혀서 구매하기도 한다고. 딱 하나, 그 비싼 물건을 사면서 딱 하나에 꽂혀가지고 구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딱 하나에 꽂혀가지고 산다거나, 헤드라이트 성능에 딱 꽂혀가지고 산다거나, 와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많아? 라는 거에 꽂혀서 산다거나, 혹은 뭐 가격이라는 거 하나에 딱 꽂혀서 산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막 진짜 종합적으로 막 다 비교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 꽂히면 그냥 그 하나로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M5 CS는 어쨌든 한정이에요. 국내에 14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그거 하나로 끝난 게 아닐까, 이 차는. 그래서 한정판이 좋다 라고 하시면 사시고, 그게 아니면 그러지 말자, 뭐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게이트카 많이 구매해 주시고, 차주분이 저희 아주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5년 6년 전이겠네요. 저희 모트라인 유튜브 채널에 초창기 때도 차량을 한번 협찬해 주신 적이 있는 차주분이세요. 정말 오랜만에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감사하고, 아직까지도 저희 영상 이렇게 재밌게 시청해 주고 계시고, 또 차도 바꾸셨다고 또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